이번 미 대선 당선자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강경했던 미국 보호주의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거니까 첫 번째 임기를 통해 두 번째 임기의 모습도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이게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그 트럼프를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 선거 공약이나 뭐 유세 기간 했던 말들 좀 뭐 정리를 좀 해서 좀 예측을 좀 해보면 네네. 일단 국내 이슈와 뭐 국제 이슈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남북 국경 폐쇄 부분에서 뭐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아마 추방을 실시할 것 같고, 네네. 이게 트럼프 1.0 하다가 이게 지금 뭐 중단되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이제 상원에서도 그다음에 하원도 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자금이 이제 확보가 된다라면 아마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탈 것 같고, 지금 뭐 한 1,10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더 된다고 하거든요. 불법 네네. 이민자가.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더 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트럼프노믹스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개인 소득세라든지 뭐 그다음 법인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세 정책을 통해서 특히 이번에 가장 결정적으로 해리스를 이겼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확실한 부분들을 이제 아마 해낼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국제적인 이슈는 뭐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많은 이슈를 다루겠지만, 네네. 이제 일단은 이제 보복 관세,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미국이 평균 관세를 한 3.5% 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60%. 아마 더 어떤 제품들은 특정 제품은 더 부과를 할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나토 탈퇴라든가 정말 글로벌 지정학적인 부분에서 매우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금 이제 목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기억하건대 2023년 작년 11월 영국 시사주간지 그 이코노미스트 그때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2024년도 세계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은 도널드 트럼프다. 네. 그걸 지금 이제 다시 현실화가 되는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철저한 준비, 전 세계가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예측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우선주의, 그것도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 마가가 그냥 마가가 아니기 때문에 1.0의 마가와 네네. 2.0의 마가는 강도가 다르다. 강도가 예, 다르다. 네. 그래서 더 강력한 트럼피즘이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더 노련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게 이제 트럼프 2.0에서 이제 이 행정부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트럼프 스타일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1.0에서는 사실 경험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뭐 일단 공화당 중심의 전통 보수주의자 중심으로 했다라면 이번에는 정말 자기 스타일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우리가 자국 우선주의, 신고립주의가 아마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이제 한마디 단어로 지금 정리를 한다면 글로벌 각자 도생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네네. 이제 펼쳐지고, 그러니까 대외 정책 부분들을 특히 이제 뉴욕 타임즈 최근에 이제 한거 보면 트럼프 승리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국의 리더십 시대가 끝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매우 강력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의 우리가 다른 측면, 동맹도 동맹이지만 스스로 우리를 챙기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심각한 또 냉정하게 우리가 고민을 한번 오늘 좀 깊게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세계적인 리더 이제 없고 각국이 각국 도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전쟁 아니겠습니까? 큰 전쟁이 지금 두 개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앞으로 어떤 양상을 띨까요? 일단 이 두 개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분석해 보건 데는 앞으로 트럼프 2.0에서는 아마 대만의 이슈가 더 발화점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아마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또
타이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이 무역 관세 부분들 하면서 계속 이제 뭐 첨예해질 것이고 좀 더 관심도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중국은 더 많이 아마 이제 무력 시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만 이슈가 더 크게 부과할 것이다. 일단은 이 부분들이 일단 강조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 두 개의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인데 일단은 트럼프의 전반적인 뭐 선거 공약이라든지 그다음 지금까지 이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군사 개입을 최소화, 그다음 미국인들 스스로가 이미 이 전쟁에 많이 지금 지쳐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하겠다고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부분에서는 당선되고 6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고 통화를 했고 네네. 7일 날 푸틴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내년에 바로 취임하자면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작업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한테는 더 이상 지원은 없다. 협상을 해라. 그다음에 뭐 우리 푸틴한테는 협상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더 지원하겠다. 양쪽을 다 조율하는 네네. 지렛대로 활용한 전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 상태에서 아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무장지대 휴전 경계선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일단 뭐 지금 돈바스나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실행이 옮길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중동 전쟁인데 사실 친이스라엘 전쟁, 트럼프 1.0일 때 했던 친이스라엘 정책하고 조금 다른 변화가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일단 중동 분쟁에서 뭐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고 뭐 이렇게 그거로 인해서 분쟁이 더 악화되고 희생자가 더 나올 경우는 또 이것도 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1.0에서 친이스라엘 정책은 다른 부분에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형태로 아마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지금 좀 전에 대만 말씀하셨으니까 미중 관계를 한번 보면은 트럼프는 어떤 전략과 어떤 의지로 미중 갈등을 풀려고 할까요? 이게 이제 일단은 제가 저는 오랫동안 이걸 연구한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중국은 해리스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중국은요.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근데 물론 트럼프도 준비를 일단 많이 했죠. 네네. 그래도 해리스가 되기를 바랬고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절대 트럼프 2.0, 1.0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취임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녹슨 공장이 미국 전역에 엄청 퍼져 있다. 네. 이거 누구 때문이냐? 200만 개 일자리가 다 중국 때문이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강력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러스트벨트 지지를 받았고 우리 펜실바니아나 미시간 뭐 자동차 있는 부분들 다 거기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은 뭐 해결 갈등 뭐 풀어갈 의지가 있느냐 뭐 일부보다는 자기가 시작했던 무역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마무리가 결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 이게 더 있을 거로 저는 보여지고요. 뭐 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집인 아젠다 47이라든지 그다음에 헤리티지 재단 보수 성향에서 이제 트럼프의 또 다른 공약집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젝트 2025에서도 아예 중국을 전체주의 적으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만이 아니라 뭐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서는 뭐 확실하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펼쳐진 미중 관계가 이제 기존에 봤던 1.0과는 차원이 다른 그다음에 바이든식의 대중국 제재를 좋은 것들은 좀 가지고 오면서 트럼프식의 차이나 배싱이 더해지는 네. 정말 묻고 더블로 가는 네. 이게 더 아마 강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 지금도 미중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아예 적이다, 그것도 전체주의적인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은 미중 갈등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다. 차이나 배싱이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도 그런 거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화당은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중 정서를 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네네. 뭐 그런데다가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이 지금 차이나 배싱에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내는데 네. 더 강력한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제가 아까 대만 이슈를 말씀했다시피 지금 트럼프 2.0에서의 관심도는 중국,
우크라이나, 중동 정제, 그다음에 북한 이슈. 그러니까 북한은 그 끼지를 잘 못하는 거 앞에까지는 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의 군사 패권에 보이지 않게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네. 그게 첨단 무기 부분들, 첨단 우리가 산업들이 다 지금 현대 무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탈달러를 외치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계속 좀 끌어모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용납 못하겠다는 네네.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중국을 갖다 보면 중국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네요.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 격분한 걸 그대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기분이 나빠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축전을 보낼 때 시진핑 주석의 축전 내용을 보시면 네네. 기존하고 좀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일 때는 이 언어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합쳐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멘트였다라면 네네. 이번에 축전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전 세계가 다친다, 힘들다. 우리가 좋으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우 좀 직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그런 식의 표현을 일단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좀 준비를 정말 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진핑 입장의 속내는 두 가지일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란 말이 그러니까 트럼프 1.0 있을 때 2020년도 1월 14일 날 싸우다가 무역 정쟁을 하다가 합의를 봤습니다. 1차 무역 합의. 그래서 중국이 2022년 1월부터 해가지고 2년 동안 향후 2년 동안 미국산 대두 원유를 2천억 불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흐지부지 되지 버렸어요. 한 6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면 바로 이제 그 영수증을 들고 네네. 나머지 거 사라. 바로 들이밀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을 해서 정부는 돈이 있는데 기업은 없다는 거죠. 물건을 사주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는 그러니까 이 미국과 EU의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의 관계 이런 나름의 빈틈이 생길 것이고 그 균열을 틈을 들어가서 내가 더 새를 키워나가겠다. 네네. 이런 이제 두 가지 속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대중국 포위망을 좀 틈새가 내릴수록 거기를 더 치고 들어가서 미국을 더 흔들겠다. 요는 또 속내를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속내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나라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트럼프 일기 때 지금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나 만났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또 만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트럼프 1.0 시대 때 일단은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름의 이제 정치적 효과를 많이 봤다라는 거죠. 이런 김정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름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방향으로 아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관심도에서 미국 국내 입장에서는 북한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만나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마케팅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가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지제로 시대, 앞으로 이제 적과의 동침, 누가 내 적인지 알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직면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북한 문제,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이런 미중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이 가장 큰 이슈고 이 이슈를 가지고 미국과 많은 협상을 하고 딜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도 계속 이런 부분에 관심도는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번에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이제 쭉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환경을 좀 주목시키는 이런 효과를 아마 보려고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가 이제 재당선됐으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각과 참모들에게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직접적이고 그 우선적인 문제가 SMA 자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일 텐데 증액해달라고 그 요구가 들어오겠죠.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본인이 썼던 말 머니 머신이란 말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계속 이제 안보 무인승천을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통해서 지금은 뭐 2026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3%를 했고 2030년까지 지금 우리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걸 이제 반영을 해서 매년 분담금을 올리는데 이걸 이제 많이 뒤집어 엎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말한 지금 뭐 연 100억 달러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협상을 통해서 올려줘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대신 우리가 뭘 얻을 것이냐를 명확하게 우리가 받아내야 되겠죠. 네네. 네. 근데 이걸 안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의 트럼프 2.0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받아낼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일일이 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과 같은 한미 상황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기에 우리나라가 맞게 될 리스크가 종합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리스크부터 이야기를 한다라면 네네. 일단은 우리가 미국과의 이제 한미 부분에서 무역 적자가 국구로 봤을 때 2023년 기준이었을 때 우리나라가 한 8위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514억 달러를 흑자. 그러니까 네네. 미국 입장은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건데. 네, 그렇죠. 네네. 좋은 건데 이걸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것들이죠. 네. 1위가 당연히 그러니까 한 2,794억 달러가 중국이기 때문에 아까 중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하게 들어갈 거고. 네네. 근데 이게 뭐 중국은 하더라도 사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이미 수출 주도에서 내수로 갔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 흔들릴 가능성은 낮지만 그 밑에 있는 지금 멕시코, 베트남, 독일, 특히 이제 한국 제가 8위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한국에 대한 관세 부분들을 더 높게 아마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네. 부분할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또 나름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뭐 조선이나 뭐 원전 이런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우리의 이제 고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이 중국 아까 지금 트럼프 2.0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중 관계를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떠나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우리가 대중국 수출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중국이 수출이 떨어지면 거기에 중간재를 팔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80%가 다 중간재입니다. 그럴 수밖에 소재, 없죠. 부품, 네네. 장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면 또 우리는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그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있고 네네.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2.0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을 다르게 직접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기존의 바이든 시기를 가지고 와서 트럼프 시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시기는 좀 간접적으로 우리의 동참을 요구를 했다라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한국 동참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 매우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동맹과 시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로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미국을 선택할 수도 없고 중국만 선택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입장일 텐데 네. 굉장히 입장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EU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매우 선진국이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작게 볼 필요가 없다. 네. 유럽이나 인도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미국 편에 있는 것 같지만 또 중국과 시장 관계를 또 같이 하고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브릭스 플러스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도 인도가 또 거기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좀 균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는 말씀하셨던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네.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그러니까 이완되게 할 수 있게끔 정부가 그런 것을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이 중국에서 탈중국하는 중국 기업들 첨단 제조 피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한테 계속 러브콜을 보내올 겁니다. 그 러브콜을 보내오면 예를 들면 그런 산업에서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그 기업과 협력을 해서 또 이윤을 창출하고 또 우리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또 방안에 대해서도 또 한번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이런 이원화적인 생각들 전략
그다음에 이 균형적인 부분들이 2.0에서는 더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안보가 제일 중요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은 사실은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란 말이에요. 네. 이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보고 만약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네. 네. 바이든 행정 지금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저는 한 65%. 65%. 근데 그대로 간다. 지금 우리가 한미 그다음에 한미일의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트럼프는 양자를 좋아합니다. 다자를 별로 안 좋아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해왔던 한미일과 그다음에 한미가 해왔던 여러 가지 우리가 국방이라든지 지금 한미 간에 하고 있는 2+2 국방장관과 외교부 장관 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좋은 것은 또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기존의 바이든식의 지금 해오고 있는 부분에서는 100%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수정과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경제 안보 그다음에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어느 게 아까 제가 65%라고 했는데 네네. 35% 어떤 변화가 가져올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그창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 완전히 틀어지지는 결코 않는다.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 안보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